자, 지난달 22일 날 새벽 4시 반쯤이요. 충격적이게도 그 경주에 있는 월성 4호기 원자력 발전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접촉을 했던 사용 후 핵연료, 그러니까 즉 저장수가 이제 2.3톤이나 바다로 누설된 대형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저장수, 그 저장수를 또 식히기 위한 열 교환기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설된 지 고작 7시간 만에 원자력 안전위에서 이제 물을 채취해가지고 누설 추정 방사성량이 연간 선량 한도인 1mS에 미치지 못한다. 세슘 137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일단 첫 번째는 세슘 137 말고도 다른 고위험 방사성 핵종에 대한 거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고 난 지 고작 7시간 만에 바닷물 샘플을 채취해서 문제 여부를 파악하는 것에서 끝났다.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추가적으로 또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역시나 그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가 채취한 게 그 인근의 4곳의 바닷물에서 채취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4곳 중에 2곳은 원자력 안전위에서 주기적으로 이 원전의 영향을 분석하는 소위 정밀 신속 분석 구간으로 선정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일정한 기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동일한 측정량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데이터를 쌓아왔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방사능 수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다가 그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놓고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검사 방법도 방법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검사에 활용된 장비의 신뢰성도 문제라는 거예요. 기존의 방사선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보다요, 최소 검출 가능 농도, 그러니까 최소 검출 가능 농도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맥시멈이 100이라고 했을 때 100 아래로 있는 수치는 애초에 측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기존의 그 최소 검출 가능 농도보다도 100배 이상 높은 장비를 가져다 대고서 안전합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감지를 하는 게 불가능한 장비를 가져다 대고 나서는 뭐가 안전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를 들면요, 미세먼지를 측정한다라고 이 30cm 자 들고 와서 이렇게 대고서 검사하는 거랑 똑같은 헛짓거리라고 합니다. 그 미세먼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30cm 자 들고 미세먼지 오늘 아주 쾌적하네요, 이거예요 지금. 야, 명백하게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일본의 방사능 그 오염수 누설과 그 이후에 있었던 무단투기 테러 행위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했던 그들의 그 방식과 어쩜 이렇게 똑같은 대응을 할까요? 보고 배운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이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현재 진행형 문제라는 데 있죠. 월성원전 지난 4월에도 가동기를 중단하고 정기검사를 받던 도중에 안전설비가 동작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을 해요. 그만큼 안정성에 심각한 결함 문제가 지적된 바가 있었죠. 근데 이게 지난 4월뿐만 아니라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월성원전 2, 3, 4호기 수명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는 노후 원전이죠. 1호기는 이미 넘겼고요. 그리고 이제 중수로 구조 특성상 지진에 너무 취약해요. 왜냐면 이거 월성원전을 건설할 때 당시에 주변에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걸 확인하려면 단층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단층 조사 주변에 제대로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은 시한폭탄 같은 아주 불안전한 원전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과소평가가 돼서 내진 설계 자체가 잘못된 원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강도가 있는 지진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 다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사고 고장이 잦은 원전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해마다 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고 고장이.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의 발표처럼 이번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들 지금 당장에 어찌저찌 이게 봉합된 문제가 당장 뭐 오늘일 수도 있고요, 지금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일일 수도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아무튼 원자력 안전이 타협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부실한 대응과 불충분한 정보로 이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정부, 반복되는 참사에도 그들은 정말 학습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관련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역시나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는가,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인 것은 맞는가, 검사 방식으로 이제 또 부적절한 의미 없는 장비로 이뤄진 것도 문제지만 실제 적합한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는가, 그럼 만약에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당 장비를 사용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공개된 정보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짚은 결과가 맞는가?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그리고 향후 대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이고요. 월성원전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지 그 여부조차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내고 시급히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거 말씀드렸지만요. 원전이 없어도요. 됩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전소와 송전 설비만 예정대로 확충을 해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연간 전력 사용량을 커버하고도 남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리백에도 충분히 우리가 다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전력 생산 잠재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험천만한 폭탄을 내 동네에다가 끼고 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결코 납득되지 않는 일이죠. 제가 어디서 얼핏 봤던 것 같은데 그 월성원전이 사고가 생겨서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같은 피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70만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런 시한폭탄을 끼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납득되지 않는 일들, 이 원전 카르텔을 통해서 서로가 뒷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서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난개발을 막아 세우고 완전히 아웃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 이제 이 완전히 원전을 없애는 것에서 최종적 목표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뭐 70만이 넘는 사망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것도 70만으로 끝나겠습니까? 그 후폭풍은 70만으로 안 끝나죠. 아무튼 원전은 저는 지금과 같은 노후 원전들은 특히나 다 폐쇄 조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재생에너지라는 더 좋은, 우리 지금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그 아리백 경쟁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의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하지 않는다는 건 전 심각한 결함이 있다. 그들의 결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의 방식의 결함이 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추진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 세력들, 그로 인한 어떤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